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기본 도형을 가지고 간단한 오브젝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학습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그런 오브젝트 기본 도형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을 위해서 간단한 모양의 의자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요 보시는 요 이미지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질은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본 도형을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쯤 그 복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의자에 대한 재질은 매터리얼에 대한 강좌를 통해서 학습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재질에 대한 작업은 해 보십시오.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줘야 되겠죠. 파일에 New를 선택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고요. 자, 먼저 의자에 뭔가요? 이게 방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의자 앉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실린더 선택을 해 주고요. 좀 확대를 해봅니다. 확대 축소는 자, 여기에 있는 줌 인아웃 툴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회전을 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자, 좀 납작해야 되겠죠. 오브젝트 탭에서 하이트를 좀 낮춰줍니다. 쭉 들어가서 적당한 높이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좀 확대를 해보죠. 자, 세그먼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볼 수 있는 고라드 쉐이딩 라인을 활성화해 주고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캡으로 와봅니다. 캡. 자, 캡으로 와서 자, 필리트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는 그냥 놔두고 레디어스만 좀 줄여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 괜찮죠? 자, 앉는 부분은 자,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제 다리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보면 다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좀 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굽이 있죠. 자, 하나의 다리를 만든 다음에 복사, 뭐 어레이 뜬 것 같은 뭐 그런 기능을 사용하면 쉽게 복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번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린더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는 자, 의자 자, 앉는데? 앉는데라고 해야 되나요? 앉는 데가 아니죠. 앉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하튼, 자, 여기는 이제 다리 부분이죠. 다리. 됐습니다. 다리. 됐고요. 다리가 너무 두껍죠? 그래서 오브젝트 쪽으로 가서 레디어스를 좀 얇게 해줍니다. 자, 5cm 정도. 자, 이 정도 괜찮나요? 자, 그리고 자, Y축을 가지고 아래로 좀 내려줍니다. 자, 내려서 확인해 보면 자, 다리 길이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짧거나 길게 느껴진다면 하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윗부분이 휘어져 있었죠. 이렇게 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그먼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트 세그먼트를 증가를 해주는데요. 한 60? 네, 60 정도. 자, 이 정도. 70, 80. 너무 많은가요? 다시 60 정도로 해줍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구부러뜨린 다음에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세그먼트를 좀 증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해주고요. 자, 살짝 아래로 빼서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부러뜨려야 되겠죠. 휘어지는 장면. 자, 표현을 장면이랍니다. 휘어지는 모습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디포머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디포머의 밴드. 디포머는 특정 오브젝트에 종속이 돼서 상위 오브젝트의 변형을 줄 때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밴드를 다리에 종속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끌어다가 다리에 종속을 시켜줍니다.
자, 좀 축소를 해보면 디포머가 엄청나게 크지요. 네, 디포머가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기를 다리가 아까 5cm였으니까 한 넉넉하게 8cm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지체축도 8cm 됐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주고요. 너무 길죠? 휘어지는 그 부분만 해주기 위해서 자, 일단 한 30cm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려주고요. 확대해 볼까요? 됐습니다. 조금 더, 한 10cm, 여기도 10cm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자, 지금 디포머의 요 크기, 자, 요 영역 안에 들어온 부분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쪽만 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다가 갖다 놨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휘어지죠? 휘어뜨리기 위해서 스트렝스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휘어지죠? 자, 조금 길게 해볼까요? 40cm 됐고요. 좀 아래로 더 내려줍니다. 자, 이 정도 됐나요? 자, 이 정도로 휘어졌고요. 90도로만 해볼까? 90도. 됐습니다. 90도. 그리고 앵글은 휘어지는 이제 방향이죠? 자, 방향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현재는 방향 설정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휘어진 모습 표현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위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위치. 물론 지금은 이제 다리를 선택을 해서 자, 위치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자, 이 정도 살짝 보이게 해줄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물론 지금 최종은 아닙니다. 밴드를 통해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밴드를 지우면 그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컨트롤 Z 언두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모습을 그대로 계속 표현하고자 한다면 밴드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불편하죠? 자, 그럴 때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자, 이거 오브젝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다리와 밴드를 선택을 해주고 밴드 효과에 의해서 구부러진 요 형태의 요 상태의 오브젝트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Current State Object. 자, 요 기능을 사용하면 효과에 의해서 모양이 변화된 그 모습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폴리곤 오브젝트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Current State Object 선택. 자, 그러면 다리라는 이름의 아이콘을 보니까 폴리곤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존의 다리와 밴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뭐 별도로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밴드를 통해서 수정을 해도 되겠고요.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요 다리와 밴드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아까 Current State Object를 통해서 만들어 놨던 그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아 있죠. 자, 남아 있는 이 오브젝트를 보니까 휘어진 모습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휘어진 다리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이 발굽이죠. 여기 발굽을 만들어 보는데요. 발굽은 콘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콘 됐고요. 자, 크게 너무 큽니다. 오브젝트 탭에서 쭉 그 다음에 하이트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아래쪽이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특정 오브젝트, 여기 상위 오브젝트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로 해주기 위해서 자, 이 콘을 다리에 종속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콘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코디네이트, 자, Y축은 냅두고요. X 0, Y도 0으로 해야 되나요? 자, 0, 엔터. 그러면 종속된 콘 오브젝트는
상위 객체인, 상위 오브젝트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 0에 해당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빼줍니다. 자, 지금의 작업은 다리에 정확히 맞춰주기 위한 작업으로만 우리가 이 하이어라키, 즉 종속 관계를 만든 것이죠. 자, 일단 아래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확대를 해줍니다. 자, 확대 마우스 휠을 사용해도 되겠고요. 자, 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오브젝트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 등을 설정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 위쪽에 레디어스 요 정도, 그 다음에 바텀 아래쪽에 레디어스 조금만 두껍게 해볼까요?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보니까 자, 맛있게도 다리가 좀 두껍긴 하네요. 자, 조금만 더 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얇게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됐습니다. 자, 하이트 좀 줄여주고요. 자, 요 정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정도까지만 올려줍니다. 이제 뚫고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고요. 자, 이제 캡으로 가서 이제 모양을 좀 만들어 봅니다. 자, 탑. 자,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레디어스를 좀 줄여 볼까요? 자, 1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자, 여기 조금만 줄여서 자, 이 부분 좀 모서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자, 바텀도 좀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하다면 바텀을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각이 지는 자, 요 평면의 모습, 자, 요 모습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이제 발굽이죠. 발굽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개를 합쳐줘도 되고요. 만약 재질을 따로따로 하고자 한다면 뭐 따로따로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의 다리를 이제 복제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렇다 뭐 이제 재질을 생각하면 또 이제 따로따로 하면 오히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방법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다리 발굽으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를 발굽으로 바꿔주고요. 됐죠? 자, 오브젝트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폴리곤으로 바꿔주겠다. 뭐 지금은 뭐 상관은 없지만 더 이상의 변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자, 그래도 폴리곤으로 바꿔줘 볼까요? 자, 폴리곤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의자도 역시 폴리곤으로 싹 바꿔주고요. 됐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말발굽 다리를 자, 하나의 객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그룹 오브젝트. 자, 그룹으로 만들어졌고요. 열어보면 그 아래 발굽과 다리가 있죠. 자, 그룹 오브젝트의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다리니까 다리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4개의 다리를 표현을 해봅니다. 여기 이제 모델링. 자, 여기 보면 이제 모델링 툴 그룹이죠.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어레이를 적용을 해줍니다. 어레이. 자, 어레이는 오브젝트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둥글게 복제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다리 그룹 오브젝트를 어레이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다리가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어레이 선택을 해주고 자, 카피는 3개만 해보죠. 원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3개가 더 복제가 됐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레디어스 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 줄여주고요. 됐나요? 자, 줄여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서 자,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향이 좀 그죠? 많이 좀 틀리죠? 안쪽으로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안쪽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자, 다리를 선택을 해주고 자,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회전을 해도 별다른 변화가 지금 현재로서는 생기지 않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좀 아쉽지만
자, 발굽과 다리를 합쳐줘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빼주고요. 자, 그룹은 삭제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리와 발굽을 합쳐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Current Object Delete. 자,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로 합쳐지고요. 원본은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Connect Object 사용하면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합쳐지고요. 두 개의 이 개별 오브젝트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원본이 필요하다면 Connect Object, 원본이 필요 없다면 Connect Object Delete를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은 원본 삭제합니다. 자, 삭제가 됐고요. 발굽이라는 이름만 나왔네요. 자, 여기에서 이름은 의자로 바꿔줍니다. 의자 됐고요. 이제 자, 어레이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자, 역시 좀 이상하게 적용이 됐네요. 그죠? 자, 이상하게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방향을 자, 일단은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바꾸고 적용 됐습니다. 자, 역시 방향이 지금 제대로 맞고 있지 않은데요. 자, 탑뷰로 가봅니다. 탑뷰. 탑뷰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됐네요. 지금 방향이 지금 많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로테이션을 0 됐나요? 자, 0으로 일단 설정을 해줬고요. 자,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어레이에 다시 적용을 해주면 자, 지금 원하는 모양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다시 빼주고요. 자, 이번에는 중심축이죠. 자, 엑시스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Enable Axis 활성화해주고 의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다리인데 아까 이름을 잘못 썼네요. 다리 선택해주고 중심점을 좀 바꿔줍니다. 자, 탑뷰로 다시 가서요. 중심점을 자,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여기가 중심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회전이 되겠죠?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다리를 어레이에 갖다가 딱 적용을 해줍니다. 됐나요? 역시 좀 이상하게 적용이 됐는데요. 자, 어레이를 선택해주고 여기에서도 뭐 특별히 변화가 생기지 않고요. 자, 끈 다음에 회전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해줬고요. 자, 역시 원하는 상태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다리를 선택을 해주고 자, 방향 자,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하는 모양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레이의 위치에 자, 일단 0 자, 초기 값으로 다 세팅을 해줘 보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리 다시 한번 갖다가 적용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특별한 변화가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밴드를 사용을 해서 구부려 틀었을 때 그 방향을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미 지금 밴드가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의 설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레이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좀 난해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그렇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레이를 삭제를 해서 딜리트 키. 자, 그냥 이 다리를 복제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중심축이 되겠죠. 중심축. 자, 일단 복제를 해봅니다. 복제하는 방법 아시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복제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드래그해서 빼줍니다. 자, 그러면 복제가 됐고요. 회전을 해봅니다. 회전을 쭉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자, 몇 도인가요? 90도. 90도로 해줘야 되겠죠? 90도. 90도로 해야지 나머지 두 개를 더 같은 간격으로 해줄 수가 있고요. 회전을 해보니까 지금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지금 탑뷰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탑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복제가 되죠. 자, 이전에 우리가 엑시스를 통해서 중심축을 이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요. 다리, 자, 복제를 해줍니다.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 자, 그리고 회전 툴이죠. 자, 요 축입니다. 자, 요 축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90도. 자, 또 하나 복제.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90도. 자, 이렇게 복제를 해서 총 4개의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4개의 다리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사용을 해서 위로 쭉 올려줍니다. 확대. 자, 그리고 딱 위에다 딱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리가 만들어졌고요. 조금 좀 벌렸으면 하는데요. 자, 탑뷰로 가서 자, 이 부분이죠. 선택. 그리고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줍니다. 자, 위쪽으로 여기서 한 7cm죠. 7cm 됐습니다. 자, 여기는 이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7cm 정도인데 수치를 좀 가능하게 좀 힘드니까 여기 됐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인가요? 자, 그래서 자, 됐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 됐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입니다. 자, 역시 같은 간격으로 바깥으로 빼줍니다. 됐고요. 다시 퍼스펙티브 뷰로 전환을 해주고요. 단축키는 F1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리의 간격도 제대로 맞춰진 것 같고요. 자, 앞서 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 복제를 했을 때 작업이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구부렸을 때의 그 방향을 뭐 기본 상태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밴드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어레이를 사용한다면 바꿔줄 수 있겠죠? 예. 자, 여하튼 어레이를 사용을 했을 때 복제되는 그 방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요. 자, 여하튼 뭐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인 표현을 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오브젝트 중에서 이렇게 우리 뭐 이제 그 업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